지금도 생성형 AI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양하게 좋은 퀄리티의 기본적 기획안 같은 걸 아주 잘 뽑아줍니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것들을 고려해서 말이 되게 만들어줘요. GPT 3.5부터는 더 이상 거짓말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점점점 거짓말의 수가 줄고 텍스트가 늘어나는 것도 많이 늘었고요. 이미지까지 인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조만간 아마 사운드도 인식을 하는 순간이 오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순간이 되면 내가 어떠한 곡을 작업하고 싶다라고 가정을 하면 거기에 대한 영감 같은 거를 생성형 AI가 가지고 올 수 있을 겁니다. 일단 탑라인에 대한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을 생성형 AI가 매우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이런 BPM의 이런 장르는 이런 멜로디 라인들을 가졌었고, 그리고 그런 라인들을 갖고 있던 굉장히 많은 곡들을 머릿속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탑라인을 추천해 하고 만들어줄 수 있을 겁니다. 단 이제 그런 경우에 제작의 보조 도구로만 활용을 해야 되지 주 도구로 활용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현행 법에서는 AI의 저작권은 없습니다. 네, 저작권은 없어요. 저작권 법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사람에게만 적용을 받습니다. 사람.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창작물에만 저작권이라는 게 부여가 되기 때문에 AI는 인간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아니어서 저작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AI가 만든 저작물은 AI를 개발한 사람들한테 가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 AI를 만든 사람은 창작 활동에 관여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저작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문제가 돼요. 내가 멜로디를 AI로 썼다는 거를 잘 표시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모든 사람이 그 멜로디를 갖다 베껴도 저작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 그래서 현재 저작 도구를 이렇게 부도구로 활용하는 좋은 보조 작가로 활용하는 게 AI를 활용할 때 현재 가장 좋은 패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올해 가장 큰 아젠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여전히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잘 써서 얘를 뛰어넘자. 이게 제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생성 AI에 해당하는 그 안 좋은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무료 음원들 중에서 이렇게 루미나이트에 따르면 2023년 1분기에 오디오 및 비디오 플랫폼 전반에 걸쳐서 하루 평균 12만 명의 새로운 오디오 파일이 스트리밍 서비스에 나오게 됐는데 이 나온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 6만 5천 개였다가 그게 막 2배로 늘었대요. 이게 AI가 만들어 놓은 음악이라는 통계입니다. 이게 사실 음악 쪽도 이렇게 스트리밍이 나는데 어뷰징이죠. 클릭해서 돈을 벌려는 사람들.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쇼츠 영상 있잖아요. 유튜브 쇼츠 영상 플랫폼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유튜브는 저품질의 무언가를 올릴 때 굉장히 커다란 페널티를 물립니다. 네, 채널을 막거나 도달률을 낮추거나 이런 일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말라. 그러니까 소비자들 혹은 우리 구독자들 혹은 우리의 시청자들은 아니면 우리의 청취자들, 우리의 팬들은요 알고 있어요. 우리를 좋아할 겁니다. 기계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믿어서 가는 게 맞다. 이런 어뷰징에 대한 좀 안 좋은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말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마무리인 것 같아요. 마무리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마지막에 특히 말씀을 많이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는 우리를 꾸준히 소비해 줄 누군가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팬덤이라고 부릅니다. 팬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팬은요, 어떤 필드에서도 없는 강력한 장점을 갖고 있어요. 자, 1번.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 기간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공장이나 혹은 무슨 회사에서 기획안을 쓰거나 제품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납기 일자가 있고요. 거기에 하루라도 늦춰지면 어떻게 돼요? 클라이언트에 전화 와서 난리가 납니다.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아니 도대체 지금까지는 어떻게 된 거고 엄청 쪼이고 아 죄송합니다. 사정해야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팬들은 어떻게 해요? 제가 일주일 정도 몸이 아파서 작업 기간이 일주일 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괜찮아요. 일주일 기다리면 되죠. 이거 하잖아요. 몸 관리 잘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전혀 이런 기간에 굉장히 너그럽습니다.
굉장히까지는 아닌데 너그러워요. 아티스트한테 너그럽고요. 물론 회사한테는 안 너그럽습니다만 기관에 너그러워요. 그 다음에 우리를 엄청나게 지지해 줍니다. 지지자예요. 서포터. 굉장한 서포터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엄마 아빠도 안 해준 걸 해줘요. 뭘 해주죠? 기관에 너그러워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저희한테 무한 서포트를 하시는데요. 이걸 안 하시죠. 지지를 안 해주십니다.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학교 공부를 했는데 못해. 막 그럼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가 밥 주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하시다가 공부 못하면 어떻게 돼? 이놈 시끼 하면서 혼내시잖아요. 그게 지지는 하죠. 이렇게 서포터 뒤에서 이렇게 밀어는 주시죠. 누가 나한테 공짜로 밥을 주고 재워줍니까? 엄마 아빠는 나한테 해줘. 근데 100% 날 지지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팬들은 그걸 해줍니다. 엄청난 조직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알려줍니다. 마케팅 업무를 하기도 해요. 이 팬덤은 우리를 누군가한테 뿌려줘요. 예를 들어 옆 친구가 안 들어봤으면 한번 들어봐라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 친구들한테 이런 팬덤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들어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하죠? 온라인 게시판에 우리 오빠 좋아요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요즘 있었던 그 임영웅 팬덤에서 했었던 일인데, 멜론 차트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멜론 차트에 임영웅의 앨범을 내면 1위부터 10위까지 실시간 차트를 꽉 잡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1위부터 10위는 임영웅이에요. 누가 하시겠어요? 그 팬덤들이 하시겠죠. 중년 여성분들, 중장년 여성분들이 멜론에 가입을 해서 가입한 멜론에 그 트래픽을 걸어서 계속 하루 종일 들으시면서 순위를 올려놓는단 말이죠. 그거를 엄마 아빠는 해주냐? 안 해줘요. 그렇게 마케팅이 되면 어떻게 돼요? 멜론 1등 했으니까 임영웅의 행사비가 천정부지로 뛰는 거죠. 그런 일들을 해줍니다. 마케터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해주시는데 결정적으로 뭐까지 해주세요? 앨범을 팔아주십니다. 콘서트에 돈을 내고 와주십니다. 이런 사람은요, 없어요. 기간에 너그럽고 나를 지지하고 나를 서포트하면서 무상으로 서포트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나를 알려주면서 심지어 구매까지 해. 완벽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거는 제품에는 거의 없어요. 생각나는 제품 딱 2개밖에 없네요. 나이키랑 애플. 나이키도 좀 약하죠, 애플. 이런 데 빼놓고는 없습니다. 근데 아티스트들은 얘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커다란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의 팬은 누구인가?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